28장의 더존실무 톡톡 서승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재고자산과 관련된 평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그리고 유가증권에 대한 평가인데요. 저희가 업태 합계산액 시산표를 보시면 업태에 따라서 재고가 있는 회사가 있고 재고가 없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 서비스업 같은 경우엔 재고가 없을 수도 있고요. 또는 도소매업이나 그리고 제조업 같은 경우는 재고가 남아있는 게 있겠죠. 자,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는 재고에 대해서 그리고 유가증권 평가 있는 경우에 이제 유가증권과 관련된 내역에 대해서 평가 조정 명세서를 작성하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재고자산에 대한 재고 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만 검토하시면 됩니다. 자, 법인 조정으로 들어가시면요. 재고자산 및 유가증권 평가 조정에 대한 조정 명세서 메뉴가 있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 보고요. 윗부분에는 지금 보면 유가증권이나 재고자산에 대한 평가 방법을 기재하는 곳이고요. 하단에는 평가 조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자, 여기 재고자산 내역을 보시면요. 제품, 상품. 자, 제품, 상품, 그다음에 반제품, 제공품, 원재료, 저장품, 그리고 유가증권, 그다음에 채권, 유가증권, 기타 이렇게 구분이 있죠. 자, 저기 화면 위에 있는 부분을 먼저 보면 자, 제가 이전에 재고자산 평가 방법에 대해서 신고를 한 게 있으면 신고한 날짜를 기재를 합니다. 신고한 적이 없으면 기재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자, 만약에 전년도 결산해서 보고할 때 뭐 2019년 3월 30일 날 보고할 때 우리 회사는 선입선출법으로 하겠다라고 신고 방법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우리 회사는 지금 선입선출법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라고 한다면 적합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저희가 반제품 제공품에 대해서 신고를 안 했고 신고를 안 했고 그다음에 신고를 안 한 경우에는 무신고인 경우에는 선입선출법을 하도록 하고 있는데 자, 선입선출법으로 하지 않고 후입선출법으로 해서 후입선출법으로 해서 적합하지 않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윗부분에 대한 부분은 빨간색 1번에 있는 거는 언제 신고를 했고 신고 방법은 무슨 방법으로 했는지 그다음에 우리 회사가 어떤 방법으로 지금 했는지에 대한 내역을 표시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 일반적으로 특별하지 않으면 무신고에도 선입선출법을 인정하고 있고요. 회사는 또 일반적으로 선입선출법을 선호하죠. 왜냐하면 먼저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는 그런 개념으로 재고자산을 평가하기 때문에 선입선출법으로 주로 많이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하단에 예를 들어서 제가 상품이면 자, 잔액조에서 금액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상품이 기말 잔액이 1000만원인데요. 그러면 상품 1000만원이고 선입선출법으로 계산해도 1000만원이고 그래서 조정액이 없다. 이렇게 가는 거죠. 사실 유가증권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 재고자산 수량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 단지 평가 방법을 선입이냐 후입이냐에 따라서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금액이 일시적으로 변동사항이 있지만 그 자산이 어디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로 조정사항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금액만큼 유보가 발생이 되고 전년도에 유보 발생이 됐으면 올해 또 유보 감소시키고 이런 형태의 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회사에서 계산한 방법과 선입선출법 같아서 조정액이 없다.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합니다. 그리고 상품 외에 또 제품이 있다면 제품 재고도 제품 자,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죠. 자, 여기는 라인을 해당 사항이 없으면 지워버리시면 되고요.
그래서 상품과 재고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조정을 만드실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평가 조정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재고자산 평가 조정은 마무리하시고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이제 기부금 조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